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 12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크,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분은 바하나 핸델이 있습니다. 이런 바하 많이 아시죠? 순환곡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죠.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죠? 핸델입니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이렇게 작곡가나 음악가는 바하, 핸델인 것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으라고 봅니다. 바로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르네상스 시대가 발견의 시대였다면 바로크 시대는 팽창의 시대, 모순과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루이 14세와 렘프란트카, 베르니니와 데카르트, 밀턴과 데카르트 누군지 아시죠? 근대 철학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죠. 코기토 에르그 숨 해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한 이언론의 대표적인 근세 철학가라고 볼 수가 있죠. 밀턴은 신라관을 지었죠. 밀턴과 바흐 같은 극과 극을 달리하는 인물이 공존하였습니다. 건축과 조형예술 분야에서 바로크 형식은 16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18세기로 이어지면서 바흐와 핸델 음악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 바로크 미스의 특징은 우리 예술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운동, 강렬한 명암, 긴장, 활력입니다. 강렬한 명암은 카르바지오라는 화가가 있겠죠. 마테오를 부르는 예수님에서 얼마나 강렬한 화가가 창문에서 쏟아지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회화, 조각, 건축처럼 정지된 예술보다는 동적인 음악에 더 어울리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이렇게 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크 음악은 르네상스 시대가 끝난 1600년부터 1750년경에 음악을 일컫습니다. 바로크는 본래가 예술 양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래 의미는 포르투갈어로 찌그러진 진주, 베롤라 바로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롤라 바로카 있죠? 바로크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고 있는데 베롤라 바로카에서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바로크가 등장한 것은 중세 기독교가 붕괴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에 대한 주장,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기존 카톨릭 교회의 반발로서 생겨났습니다. 사실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런 종교 개혁이 생겨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크는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에 반해서 일어나는 반종교개혁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로크의 대표적인 예수회라는 수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회는 교회의 혁신, 카톨릭 혁신을 꾀하면서 성 이냐시오 로일라는 성인께서 바로 예수회를 세우면서 교회 내에서의 어떤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당시 등장한 자본계층인 부르주아와 손을 잡으면서 경제력을 거머쥐었고 국가를 유지할 군사력을 위해서 상비군을 채택했습니다. 영토 전역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관료제도를 채택하는 등의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이러한 시대를 절대 왕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는 정치사적으로 국가의 권위가 교양에서 황제로 넘어갔고 갑자기 권력을 손에 쥔 황제로서 이를 유지할 자금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은 프랑스 황제였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라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시 엉 에따, 나는 불어로 그렇죠. 곧 국가다. 에따가 국가라는 뜻이죠. 지시 엉 에따, 바로 짐이 국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바로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세기 영국이 해가 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면서 발현되었는데, 이때 영국의 라이벌이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의 문화라는 것이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궁 등 너무나 화려하다 못해 태폐적으로까지 보였기에 자기네 영국은 신사의 나라답게 프랑스 문화와 결별하기 위해서 프랑스 문화로 대표되는 반종교 개혁적이며 친카톨릭적 성향의 시대를 일컬어 바로크, 찌그러지고 조화롭지 못한 문화시대라고 비하하기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크의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겠죠. 불란스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루이 14세 절대 왕정이 존속했고 반종교 개혁적이요 친카톨릭적 성향이 바로 바로크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크 시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이혼론입니다. 이혼론은 뭐죠?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때로 교회와 국가, 귀족과 여유 있는 중산층 같은 여유 있는 세력 간의 균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크 음악에서도 성악, 기악의 균형 잡힌 이악 방식 속에서 8개였던 교회 음악의 선법을 장조나 단조의 두 음계로 환원시키는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마이너와 메이저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장조는 뭐 기쁜 음악이라도 할 수가 있죠. 단조는 슬픈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 이렇게 이혼론이 나타나면서 분리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악 음악이 성악 음악에 버금가는 지위로 올라가면서 아카펠라 형식은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노래 형식보다는 반주 형식이 이제부터 바로크 음악의 시대를 특징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사곡이건 모테트건 오라토리오건 순환곡이건 칸타타건 오페라건 바로크의 성악 음악은 모두 기악 반주를 거느렸습니다. 건반 음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춤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인간의 핵심적 활동이었습니다. 춤은 17세기에 들어와 궁정에서 화려한 무도회가 열리면서 새로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귀족과 귀부인들은 농민들이 추던 힘차고 때로는 투박하던 춤을 우아하고 매혹적인 사교 기회로 다듬어 갔습니다. 초기 바로크 시대에는 다양한 서민 무용의 양식에 맞춰 짧은 기악곡들이 작곡되었습니다. 바흐는 주로 중산층과 신교도를 위해 작곡하고 연주하고 지휘했습니다. 바흐의 음악이 칭송을 받은 까닭은 예술성과 뛰어난 장인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오르간 작품은 그때그때 부탁을 받고서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많은 오르간 작품은 교회 예배나 특별한 행사를 염두에 두고 쓰여지고 연주되었습니다. 바흐는 작품 가운데 상당수를 아마추어 음악가에 의한 공연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로 독일의 중산층으로 구성된 청중이 그의 음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음악에서 청중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죠. 바흐는 수많은 청중들에서 인기를 누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력과 영향력이 바로 커가던 이 중산층은 바흐가 살았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청중으로 부각된 이후 오늘날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프시코드를 위한 무용 모음곡은 바로크 시대의 전형적인 독주 건반 음악이었습니다. 중산층의 거실에서 아마추어가 연주에도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전주곡, 푸가, 합창 전주곡을 연주하기에 가장 좋은 건반 악기는 파이프 오르간이었습니다. 바로크 시대 오르간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와 연주장을 그 어떤 악기도 따라올 수 없을 다양한 음색과 풍부한 음량으로 쩌렁쩌렁 울릴 수 있었던 독주 악기였습니다. 합창 전주곡입니다. 합창 선율의 다양한 변주로 이루어진 오르간 연주곡을 합창 전주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변주곡들은 신도들이 합창곡을 노래하기 전에
연주되기 때문에 전주곡이라고 불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악음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사회 주역으로 서서히 부상하던 중산층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트리오 소나타는 아마추어가 다루기에는 이상적인 연주곡이었습니다. 트리오 소나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건반악기 연주자였습니다. 바로크 실내악은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의 아리아처럼 즉흥성이 강했습니다. 주어진 멜로디 라인에 연주자가 개인적 색채를 자연스럽게 가미한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작품은 다양한 악기, 연주자 솜씨와 상상력, 그리고 작곡가가 던져놓은 음악적 난제를 통해서 개성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바로크 형식으로 된 교회 음악에는 모테트나 미사곡 대신 성악과 기악 합주의 다양한 편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콘체르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악과 기악의 합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가 이렇게 된 것이 콘체르토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흐, 핸델, 비발디는 단일 악기를 위한 솔로 콘체르토를 썼지만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는 오케스트라와 섞이면서 대조를 이루는 콘체르토의 낭낭한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비발디는 450곡이 넘는 콘체르토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4개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3개의 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이 결합하여 계절의 다양한 면들을 일깨웁니다. 4개는 음악을 통해 외적인 사상을 묘사하거나 전달하는 초기의 표제 음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곡을 종교 협주곡이라고 불렀는데 독창에 통주 저음만 붙는 것부터 몇 개의 합창단을 포함하는 대규모 협주곡도 있었습니다. 몬테베르디는 종교음악에서도 새로운 양식을 바탕으로 곡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양식과 옛 양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를 위한 저녁기도 베스프로 델라 베아타 베르지네는 화려한 악기 편성과 새로운 양식으로 유명합니다. 몬테베르디입니다. 성모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https 유튜브 fwp1mxl qc q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이게 미사곡이었던지 몬테베르디의 베스프로 델라 베아타 벌지네 성모 마리아를 위한 저녁기도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음악의 아버지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바로크 음악하면 떠오르는 나라 바로 독일, 그리고 바로크를 완성시킨 시기가 후기였습니다. 독일은 완벽하게 타국의 양식들과 토속적 음악에 독일만의 독특한 음악성이 어우러져 후기 바로크 독일 음악은 바흐나 텔레만 등에 의해 당대 유럽 음악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집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칸토르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와 게오르크 필리피 텔레만과 궁정작가였던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나 고트프리드 하인리 슈텔체리나 건반음악부에서 보자면 단연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오르간이나 챈발로 모든 분야에서 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크 음악 하면 바흐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죠.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음악가는 이렇게 보다시피 바흐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기교뿐만 아니라 음악의 예술성에서도 단연 뛰어나며 이탈리아 양식과 프랑스 양식을 완벽하게 사용할 줄 알았으며 그것은 바흐의 이탈리아 협조곡 BWV 971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바흐의 작품 이탈리안 콘체르토 F 장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소국 같은 걸작에서 드러납니다. 오르간 음악에도 매우 뛰어나 그의 사후에 그의 필적한 만한 오르간 연주곡을 작곡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바흐의 음악은 바로크 음악의 기준, 표준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음악의 아버지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핸델의 음악은 음악의 어머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크 음악의 기준, 표준처럼 변치 않고 진중한 것이 바하라고 한다면 세련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기교를 부리는 것이 핸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하는 음악에서 대입법 기술의 정수를 다한 사람이며 나아가 프랑스나 이탈리아 양식을 스스로 받아들여 칸타타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배운 여러 나라의 온갖 요소가 모두 투입되어 그의 음악 안에서 융화되어 일치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음악의 어머니 핸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핸델은 타고난 체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일평생 음악에 매진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며 3번이나 왕립 아카데미, 음악 아카데미를 창립했을 정도로 초인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욕과 권력욕, 금전욕이 강하여 잘나가던 시절에는 그들과 연계해 왕립 음악 아카데미를 창립하였지만 반대로 상대방 라이벌들로부터는 음모와 방해로 인해서 파산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알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대단하죠?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핸델의 메시아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는 거죠. 에네드가 넘치는 사람답게 상당한 다혈질의 소유자였으며 자기 신념 또한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강인한 성격 때문에 그 풍파가 많았던 런던의 음악계에서도 가장 성공한 작곡가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적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음악 자체가 귀족, 왕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기교와 아름다운 화음 등을 통하여 이쁘고 아름답게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핸델은 정해진 틀 안에서 각종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바로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크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는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공부를 했으라고 봅니다. 순환곡,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흐에서 공부를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가청성이 있겠죠. 그 고전 음악을 통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사성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하나 핸델에 대해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이런 예술가였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음악에 대해서 깊이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것들은 미세렐의 노비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종교적인 음악이죠. 미세렐의 노비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유튜브를 보시면서 핸델이나 바하의 노래를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하 음악은 대입법이라는 거죠. 대조법이죠. 정수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음악에 보면 핸델이죠. 이미 유럽에서 사라진 슈퍼스타였던 핸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로크 음악은 뭐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이 있었지만 핸델이나 바하 같은 대표적인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탄생해서 우리 음악사에서 어쨌든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바하와 핸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하면 우리 특히 순환곡 때 많이 나오죠. 그 순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면서 핸델의 메시아처럼 웅장에 울려 퍼지는 음악들이 나오는 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악의 아버지인 바우와 음악의 어머니 핸델에서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음악을 깊이 감상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영상을 보는 예술사는 간단히 짧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